드라마를 통해 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면서 백현우와 홍혜인이 어떤 반격을 펼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모서리가 퀸즈 기업을 경영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반면 윤은성과 천다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두 사람의 대결은 드라마틱한 액션과 기지 대결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스릴과 놀라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백현우가 파라다이스랜드 편성욱 대표를 고소했다. 윤은성이 저지른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을 잡기 위해 브로커로 나선다. 하지만 고소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경고 문자를 받자마자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대규모 사기를 치고 외국으로 잠적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대담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전과자 혹은 깡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무섭다고 하여 이대로 일을 멈출 수는 없는 법. 결국 백현우는 잠시 골똘히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친구인 김양기에게 지금 출발이라는 문자를 보내면 경찰을 대동하고 자신의 차량을 뒤쫓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김양기는 친구인 백현우가 위험에 빠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백현우의 부탁을 수락했고 그렇게 편성욱을 유인하기 위한 판이 깔린 상태였습니다. 편성욱은 백현우가 설치한 함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만만하게 백현우를 쫓아왔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무기를 소지한 똘마니들을 풀어서 백현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편성욱 일당. 그런데 김양기에게 사인을 보냈는데도 도착이 늦어지자 결국 백현우도 이들의 공격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백현우는 그냥 해병대도 아니고 해병대 특별경호부대 출신이잖아요. 특별경호부대는 11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부대인데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정예 군인입니다. 한마디로 편성욱의 똘마니 정도는 가볍게 처리할 정도의 무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편성욱의 똘마니들과 백현우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데요. 똘마니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백현우의 실력이 출중하여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불과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백현우에게 밀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백현우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해놓은 김양기가 경찰을 대동하여 적시에 도착을 했고 편성욱 일당은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가 되는데요. 이제 편성욱의 입만 열게 되면 윤은성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 자신이 저지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적어도 5년은 교도소에서 썩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 편성욱이었는데요. 하지만 백현우는 편성욱의 입을 열게 할 자신이 있었어요. 해병대 특별경호부대가 받는 훈련 중에 적군을 신문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어떻게 해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을 실토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미 머릿속에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물론 변호사로 셀 수 없이 많은 재판을 해오면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일취월장한 것도 있었고요. 편성욱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백현우의 사무실로 찾아온 윤은성. 이력서나 쓰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다니나 봐요. 혹시 편성욱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쓸데없는 일은 아니죠. 토지 사기로 피해본 사람들에게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 하는 일인걸요. 모른다. 아니다. 딱 잡아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거 밝혀내는 게 또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서요. 윤은성은 백현우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애진작에 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자신의 목을 조여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홍혜인이랑 백현우가 이미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방심을 한 것도 있었어요. 백현우와 홍혜인의 관계가 아주 예외적인 사이라는 것을 윤은성이 간과했던 것이죠. 어느 누가 이혼한 저 나이프를 위해서 깡패한테 해코지를 당할 위협까지 감수하고 이렇게 몸을 던질 수 있겠어요? 일전에 홍혜인이 백현우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혼을 해주는 거라고 말했을 때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홍혜인뿐만 아니라 백현우 역시 홍혜인을 아직도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점점 두 사람의 사이가 확고해짐을 느끼면서 윤은성은 더더욱 백현우를 눈에 가시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홍혜인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매번 백현우가 나타나서 회방을 놓질 않나? 퀸즈 그룹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여 점점 숨통을 조여오질 않나? 윤은성에게 백현우는 그야말로 골칫덩어리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결국 윤은성은 백현우가 말한 한 달이 빨리 지나가길 기도하면서 또다시 특유의 썩은 표정을 짓더니 유유히 백현우의 사무실을 나갑니다.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위협이 된다며 그때는 정말 백현우를 공격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같은 시각 홍혜인은 백현우의 방 한 침대에 앉아서 어젯밤 윤은성이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클라우드 세포종에 걸린 거 다 알고 있다면서 서울로 올라가자고 제안했지만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자 퀸즈 백화점 사장 자리를 다시 주겠다며 다소 솔깃한 제안을 해버렸거든요.
물론 지금 홍혜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고작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퀸즈 백화점 사장 자리에 가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홍혜인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역시나 백현우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주위에 적밖에 없는 퀸즈 그룹에서 혼자 회사를 되찾겠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특히 어젯밤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잡는답시고 깡패들과 무력 충돌을 벌여서 얼굴과 팔 군데군데 상처를 달고 들어온 걸 봤기 때문에 자신이라도 퀸즈 그룹에 돌아가서 백현우를 보호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유능성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서 백현우를 도와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게다가 유능성은 퀸즈 그룹 사장 자리를 주는 대신 저택에 다시 들어와 살라는 정신나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나보러 모유사가 있는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내가 다른 곳에 보낼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홍혜인은 오직 자신 때문에 모수리를 다른 곳에 보내겠다는 유능성의 말을 듣자 당연히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친구도 아니고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유능성이랑 한 집에서 단둘이 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백현우를 생각하면 역시나 유능성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홍혜인은 고작 죽음을 2개월 남겨두고 회사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홍혜인이 회사로 돌아가겠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자 홍범자가 노발대발 난리를 치기 시작해요. 혜인아, 그냥 집에 있지? 도대체 어디를 가겠다고 그래? 제발 그냥 집에 있어라. 응? 말 좀 들어. 혜인아. 고모 죄송해요. 꼭 가야 되는 일이라서 그래요. 홍범자는 혹시라도 회사에 다시 출근했다가 홍혜인의 병세가 더 악화되기라도 할까봐 출근을 필사적으로 말리려 해봤지만 홍혜인의 고집을 꺾기는 힘들었어요. 이미 홍혜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백현우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김선아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프다는 사실도 모른 채 출근을 말리는 홍범자를 두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아니, 지금 한 푼 한 푼이 아쉬운데 할 수만 있다면 출근을 하는 게 좋지. 고모는 왜 혜인이를 말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네. 홍혜인이 반드시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기에 이걸 말해버릴 수도 없고 말하질 않자니 나중에 김선아와 홍범준이 알게 됐을 때 충격이 이루만 할 수 없을 것 같고 홍범자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 다음 날이 되자 홍혜인이 말끔한 정장으로 차려입고 사장직으로 복귀를 하는데요. 나비선은 홍혜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혜인의 복귀에 그다지 놀라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정이 많이 들었던 두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늘도 회사에 복귀한 홍혜인을 축하하려고 했던 걸까요? 홍혜인은 연희대와 같이 일을 처리하다가 볼 일이 있어서 유능성을 만나기 위해 회장실로 향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방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유능성의 목소리를 우연찮게 엿듣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혹시라도 의식이 돌아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이따 저녁에 잠깐 들릴 테니까 그때까지 고생 좀 해주세요. 그 순간 홍혜인은 모수리 여사가 아니라 유능성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모수리가 할아버지를 데리고 있다면 법정 대리인에다가 24시간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유능성의 경우 충분히 빈틈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수리처럼 유능성이 직접 홍만대를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인력들에 의해 24시간 감시되고 있다면 홍만대를 구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유능성이 모수리로부터 홍만대를 가로채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던 건 백현우와 홍혜인이 홍만대를 구출할 것이라는 복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홍만대의 주식이 경영권 다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특히 홍만대가 가지고 있는 비자금은 그게 흐름상 유능성에게 카운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무려 10개국의 나라를 경유했고 최종 종착지인 말레이시아에서조차도 비자금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홍만대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백현우가 홍만대를 구출해야만 비자금의 위치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홍만대의 비자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레이스는 마침내 가족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혜인에 대한 집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혜인에 대한 그녀의 혐오감은 가족들처럼 그녀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배신당한 선화의 표정이 케이크를 차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보다 그레이스를 더 신뢰했으며 부분적으로는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레이스가 서면동의 없이 교활한 모자 듀오가 여왕의 그룹을 훔치는 것을 도왔다는 것은 재밌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버리고 혜인의 자리를 차지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은성과 그의 어머니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 목적을 달성한 그들은 그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레이스가 얼마나 사악한지 알기 때문에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음 회 예고편에서 현우, 범자와 함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그녀는 찌르레기처럼 노래할 것입니다. 그레이스와 같은 사람들은 충성심이 없으며 상황이 악화되면 신속하게 캠프를 변경합니다. 그녀는 은성과 그의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예상대로 은성과 엄마는 기로에 섰다. 정상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정상에 머무르는 것은 더 어렵다. 이제 그들은 여왕의 가족보다 잃을 것이 더 많습니다. 설이는 가문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녀에게는 아직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족에게서 그룹을 훔치려는 욕심 때문에 모든 모욕을 감수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소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이 그녀를 신뢰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녀와 은성 사이에는 사랑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최종 목표를 위해 은성을 멀리 보내고 모성애와 보살핌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의심대로 은성은 혜인 때문에 자신의 위장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녀를 갖고 싶은 뒤틀린 욕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잠시 만난 후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뒤틀린 사고방식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으면 그녀를 가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혜인이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족을 망친 혜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고마워할 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수명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폭발 직전이다. 그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족을 망쳤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뒤 혜인과 함께 할 계획이었다. 이것이 그가 그녀를 위해 그녀의 입장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단호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회장 지분으로 자리를 위협하자 그는 어머니에게서 회장을 빼앗았다. 정말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설이는 미친 놈이다. 그녀는 회장을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시키고 혼수 상태에 있게 하여 회장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회장이 떠난 뒤 그녀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 아마도 그녀의 아들과의 전면전일 것입니다. 회장님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한 은송은 단지 어머니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회장을 훔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를 이용해 혜인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유인할 수도 있습니다. 은송의 비리 투자자들과의 싸움으로 현우가 상처를 입은 후 혜인은 현우를 보호하기 위해 은송을 찾아갈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사랑스러운 순간들로 시청자들을 현기증 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이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탈락하면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혜인이가 살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 없이 헤어지는 게 목표라고 혜인이 말했을 때 답답해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나는 그가 그녀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가 그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녀는 자신이 죽으면 그가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혜인이 엄마는 최악이다. 그녀에게는 소중한 아들 수치올만이 보인다. 그녀는 어떻게 자신과 아들에 대한 혜인의 실신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녀의 모성 본능은 어디로 갔는가? 배음자의 말대로 혜인의 병을 알게 된 그녀는 큰 충격에 빠진다. 나는 그녀가 알아낼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혜인이가 영도리에 있어야 해요. 현우의 엄마는 엄마로서의 사랑이 부족해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혜인이 현우 엄마 같은 사람 밑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다. 선아는 전 시댁으로부터 배우기는커녕 딸과의 관계를 질투한다. 하지만 예고편에서는 현재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혜인이가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고 그만큼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다음 회에서는 현우가 은송을 완벽하게 쫓아갈 예정이다. 변 씨의 공격에 사용된 대시캠이 그의 체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무지한 척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비행금지 명단에 올라있는 변 씨일 수도 있습니다. 현우가 은송을 무너뜨리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은송의 투자 사기 사건도 그중 하나다.